40대에 들어서면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땐 힘으로 밀어붙이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지고, 한때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였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죠. 30에는 꿈을 쫓았지만 40에는 방향을 묻습니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하나둘 결과로 돌아오고 삶의 무게는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아이의 교육, 부모님의 건강, 커리어의 불안,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을 흔들죠. 40대는 인생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한 번 멈춰서서 내 삶의 균형과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를 반본이라 불렀습니다. 즉, 본래의 자신에게 되돌아가 근본을 바로잡는 것. 서양의 경영 구루 피터 드러커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40대 이후의 인생은 성취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서양의 지혜를 빌려 40대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10가지 삶의 조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고전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 그리고 실제 삶의 경험이 만나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후반전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을 최우선에 두라. 40대에 접어들면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버티던 밤샘이 이제는 다음 날 하루를 송두리째 앗아가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던 피로가 어느새 만성이 되고, 스트레스는 어깨와 위장을 타고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일도, 인간관계도, 꿈도 모두 불안해집니다. 노자는 몸은 도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도, 즉 삶의 길도 사라진다는 뜻이죠.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내면을 담는 통로입니다.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해내는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습니다.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몸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대가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40대의 건강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어야 하고, 잠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의무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자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몸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내 인생을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흐름, 즉 삶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건강이 몸의 균형을 지킨다면 돈은 삶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을 이해하라. 40대가 되면 돈은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리듬이 됩니다.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은 쫓을수록 도망가고 관리할수록 머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디서 흘러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비로소 돈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순환을 시작합니다. 40대의 재정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게 커집니다. 아이의 교육비, 부모님 부양, 내 집 마련, 그리고 사회생활의 관계 비용까지. 한때는 단순했던 가계가 이제는 복잡한 기업처럼 관리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기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즉 현금 흐름과 자산의 균형을 시키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40대의 돈 관리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에 돈을 써야 합니다. 책 한 권, 여행 한 번, 건강검진 하나에도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가 숨어 있습니다. 돈은 결국 당신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투자에 마음을 두느냐가 당신의 인생 방향을 보여주죠. 그러니 더 이상 돈을 쫓지 마세요. 대신 돈의 흐름을 관리하세요. 흐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의 안정과 여유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정리입니다. 돈의 흐름이 삶의 질서를 세운다면 관계의 흐름은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하라. 40대에 들어서면 인간관계의 의미가 바뀝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내 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유지보다 정리가 더 어렵다.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는 시기죠.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걸 냉정함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진짜 냉정한 건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일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예로 사귀지 않으면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존중으로 이어진 인연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40대의 삶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로 깊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단 몇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성장의 선택이니까요. 인간관계의 본질은 소통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서로의 침묵마저 편안한 사람, 그런 관계 한두 사람이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거울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네 번째,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40대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말을 알아듣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을 본다. 그 말처럼 아이는 부모의 표정, 습관, 태도 속에서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라고 말해도 부모가 삶에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은 공원 메아리가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의 시작이다. 즉,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죠.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실수하고 후회도 하겠죠. 하지만 그때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진심으로 성장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포용을 배우고 사랑을 다시 배우죠. 그리고 이 관계는 결국 가족의 중심, 즉 부부 관계와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비하라. 40대는 결혼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시기입니다. 연애의 설렘은 지나가고 현실의 무게가 남죠. 서로 다른 가치관, 삶의 속도, 돈과 일, 그리고 자녀 문제까지 모든 것이 부딪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계다. 이 말처럼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움을 이유로 예의를 잃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기보다 서운함을 쌓고 말하지 않고 기대하다가 결국 다투죠. 하지만 진짜 성숙한 관계는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 하면 부러지고 이해하려 하면 남습니다. 결혼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희생했는지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동행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불씨처럼 꺼지지 않게 작은 대화와 관심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괜찮아, 한마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대화가 때로는 수많은 오해를 풀어줍니다. 40대의 결혼 생활은 로맨스보다 이해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담긴 존중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의 비밀은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안정은 일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배우자와의 신뢰가 단단할수록 우리는 일에서도 더 큰 평정심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의 의미를 다시 찾아라. 40대는 일의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20대엔 생존을 위해 일했고 30대엔 성장을 위해 일했다면 40대는 왜 일하는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일은 의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일 자체보다 비교와 평가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닮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자는 진짜 자유는 일을 즐길 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을 수단이 아닌 표현으로 바꿀 때 그 속에서 자유와 창의가 피어납니다. 40대는 내 커리어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씩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작은 프로젝트나 사이드워크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맞닿은 일을 시도해 보세요. 그게 결국 돈을 위한 일에서 삶을 위한 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성과보다 균형입니다. 일이 전부가 되면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나 자신마저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면 그 일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성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오늘의 나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게 바로 40대의 새로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뒤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말이죠. 일곱 번째, 자기 시간을 가져라. 40대의 삶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커지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일과 사람 사이에 치여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은 사라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고요할 때 내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이란 단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또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쓰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 모두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으면 결국 관계도 일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건 도피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자동차도 장거리 운전 전에 점검하듯 우리의 마음도 잠시 멈추어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 전 10분의 산책, 퇴근 후 조용히 마시는 차 한 잔, 혹은 잠들기 전 15분의 독서나 명상.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자 삶을 새롭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우리는 어릴 때 배움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배움은 학교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40대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우리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마저 새로운 기준 속에서 다시 평가받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지 공부를 계속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배움이란 살아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죠. 그 기쁨은 단지 지식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내적 기쁨입니다. 40대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배움과 다릅니다. 이제는 시험이나 성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배움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 그리고 미래의 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혹은 독서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힘은 결국 배움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만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매주 한 권의 책이라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깨어나고 가슴은 다시 설레며 인생은 또 다른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40대의 배움은 50대의 경쟁력이 되고 60대의 품격이 되며 70대의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움의 여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배워야 하죠. 삶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나아갑니다. 아홉 번째, 감정의 균형을 잡아라. 삶의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 바로 40대입니다. 일과 가정, 인간관계, 미래의 불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니엘 골먼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이 당신을 통제한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지혜 중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도이다. 기쁨만 있어도 노여움만 있어도 삶은 기울어집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조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잡습니다. 감정의 균형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작은 실패 하나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감정의 성숙입니다. 40대에는 감정의 폭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즉흥적인 분노나 불안이 아니라 삶에 누적된 감정이 우리를 더 쉽게 무겁게 만들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관리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땐 잠시 멈추고 불안이 찾아올 땐 숨을 고르고 후회가 밀려올 땐 그것을 과거의 나에게 돌려보내세요. 감정의 균형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며 결국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혹은 조용한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파도 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정의 균형은 단지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음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고요해질 때 인생의 나침반은 다시 제 방향을 가리킵니다. 열 번째,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 삶에는 반드시 멈춤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멈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젊을 때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가 중요했다면 40대 이후부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리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40대는 인생의 중간 점검표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한 길인가? 혹은 그냥 익숙해서 걷고 있는 길인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아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때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계절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지만 겨울이 왔음을 모른 채 계속 파종만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40대는 바로 그 계절의 인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이루려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것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더 쌓을까 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 명예,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많은 사람이 40대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 사회의 기대, 가족의 요구에 맞추느라 자신의 나침반을 잠시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이제 그 나침반을 다시 손에 쥐세요. 잠시 멈춰서 마음의 지도를 펴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인생의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40대는 이미 늦은 시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통찰, 그리고 상처마저도 당신이 다음 인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려 하기보다 당신의 마음 안에 길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 길이 당신의 진심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입니다. (40대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택이 결과로 드러나고 앞으로의 방향이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더 잘 살아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젊을 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몸을 돌보세요. 건강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의 기반입니다. 오늘의 작은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한 끼의 균형 잡힌 식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관계를 다듬으세요. 40대의 인간관계는 더
더 이상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깊고 따뜻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정성껏 돌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삶은 여전히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고 배워왔고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이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4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문 앞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